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내 꿈을 펼쳐라. 드림 빅 DB. 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세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세대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익사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우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조정세를 보였던 남북 경협주를 중심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앞으로 시장의 변화 예측하시기 힘드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황 공부와 차트 공부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글로벌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모두 짚어주며 최근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볼 텐데요.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캔들 교육과 그리고 전문가님의 비밀 종목까지 오늘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등점 30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장 어떻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그나마도 IT주들의 강세가 좀 돋보이는 거 했는데 오늘 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정이 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요.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하반 경직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시황에 관련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서 9시부터는 첨삭지도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시황 내용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드디어 캔들 22강 다 마무리 짓고 23강째부터 해서 추세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께 교육용으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과 함께 맨 끝부분에는 여러분들 오픈만 해드리면 요즘 장에서도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군들 발굴해서 드리고 있죠.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 종목까지 끝까지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시장 상황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상승 종목은 531개 종목, 하락 종목은 294개 종목인데 일단 시장이 조정 나올 때 하루에 뭐 1,700개 종목씩 밀려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코스닥 시장, 양시장 합산을 해봐야 1,300개 종목, 1,400개 종목 정도밖에 반등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이렇게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아무래도 시장의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느냐의 기준을 놓고 따져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시죠. 오늘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그죠? 그리고 2위인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시장의 지수를 얼마큼 끌고 내려갔냐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 수준의 하락이기 때문에 대략 한 5에서 6포인트 정도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전자 업종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1.51%의 하락이에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비중이 30% 수준이죠. 그러면 0.45% 수준의 하락. 이걸 지수로 환산한다면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를 전기전자 업종이 밀고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전기전자 업종이 10포인트 정도 밀고 내려갔는데 삼성전자가 한 5포인트 정도, 5포인트, 6포인트를 밀고 내려갔다. 그럼 나머지 장중에 5%대 급락까지 연출됐던 SK 하이닉스, 그리고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줬던 기술주들, 부품주, 장비주들 이런 쪽에서의 조정이 전체 시장의 체감 온도를 좀 낮춘 흐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특이한 부분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업종 대표주를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는 IT와 금융과 화학, 이 세 가지 업종이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철강 업종 정도, 철강 업종에서도 포스코 정도 실적 부분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IT와 여러분들께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2016년도 2분기 기준에 영업이익이 5천억 미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랬던 실적이 지금 얼마예요? 분기 실적이 5조 이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배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016년도 저점 대비 고점으로 환산을 한다면 280%대의 급등. 이러한 흐름도 연출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의 금융지주사, KB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의 실적 개선폭이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지금 뭐 3조를 월등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 대비해서 또 2015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급증 부분이 표출돼 있다는 거죠. 화학업종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부터 해서 실적 개선폭 나타났고 2016년도의 전망치가 올해처럼 주춤거리는 모습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급격하게 실적이 개선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 자체가 역시 2배, 2015년도 대비해서 2배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케미칼이 좀 눌려 있다 보니까 자꾸 실적을 잊어버리시게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IT, 금융, 화학 대표적인 업종에서의 실적 개선폭이 있었죠. 또 한 가지는 포스코 정도 기준이라는 거예요. 포스코도 2015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3조 이상의 영업이익. 그렇게 되면서 정체 상태에서 개선되는 폭이 아니라 실적 자체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업종군들, 이번 조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IT 쪽에 삼성전자가 오늘도 밀려 내려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힘든 부분은 선거 이후부터 급격하게 글로벌 시장 대비 약세를 띈 겁니다. 그럼 선거 이후부터 급격하게 약세를 뗐을 때 삼성전자가 예전 환산 가격으로 220만 원 이하로 깨졌느냐?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52주 고가를 찍고 나서 밀린 그런 흐름이 되죠. 4상cen티치 고가를.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의 기준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선거 지나고 나서 국내 증시 약세를 띌 때, 그럴 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죠.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도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군에 있어서는 전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이 나왔다. 그 흐름이 시장 대비 상대적인 강세의 흐름으로 연출이 됐다. 그렇다면 시장 지수는 누가 밀고 내려갔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 9월 이후에 테마주, 바이오주죠. 지난해 9월 이후에 바이오주가 올해 상반기까지 엄청난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유가증권 시장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죠. 그 종목군들의 조정폭.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테마주가 뭐예요? 경협주죠. 경협주 오늘 같은 경우에 변동이 상당폭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번에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온 흐름이 고점 대비 최소 20에서 50%의 조정이 나와 있어요. 그 거품들이 해소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시장 기준은 시장의 지수는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내려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실적 뒷받침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IT, 금융, 화학, 거기에 포스코의 흐름은 전저점을 깨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황 내용은요. 첨삭지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글로벌 증시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죠. 이 무역 분쟁에 의해서 뭐 달러가 강세를 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달러 강세를 띠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달러의 강세 이유가 뭐예요?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란 말이에요. 6개 통화. 어떤 통화예요? 유럽,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엔화, 그리고 세 번째로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 그리고 스웨덴 화폐, 그리고 캐나다의 달러. 그죠? 그렇게 돼서 6개 통화 중에서의 흐름인데 달러가 강세를 띈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럽 쪽에서 금리를
올해 하반기쯤 올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코 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진 않겠다. 올리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로화가 자연스럽게 약세를 띠겠죠. 그것에 대한 달러화의 강세.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불확실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안전자산의 선호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엔화 가치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야 되죠. 근데 엔화 가치의 강세 흐름이 나오면 달러는 어떻게 돼요? 약세로 전환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엇박자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어렵다고 해서 글로벌 증시는 지금 굉장히 사실상 강한 흐름이거든요. 그런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자꾸 2015년, 16년부터 불거져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부터 거기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하고 FTA, 북미하고 어떻게 되어요? 나프타. 그리고 이란하고 어떻게 되어요? 이란의 핵협상 부분도 7개 국가가 한 핵협상을 미국만 탈퇴했죠. 보수주의 정책으로 공화당이 들어서면서 바뀌어내려간 모습. 그 액션 부분을 왜 지금 일부 조정이 나온다고 확대해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관련된 내용, 지난주 후반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찌됐건 반등을 모색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분쟁이 해소됐습니까? 아니죠. 예. 그리고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금리, 미국 금리를 하반기에 2차례 더 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려를 하세요? 2016년 이후에 금리 6차례 이상 올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에 랠리가 나왔지 금리 올릴 때 조정 나왔어요? 금리를 내리는 시점부터가 시장을 부양한다, 경기를 부양한다. 그 인식과 함께 여러분들이 조정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환율 문제 없고 금리 문제 없고 상품 가격에 대한 우려감 없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뭐 분쟁 얘기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의 진행 과정은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에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자료 내용을 자세히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건 아니에요. 첨삭지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한 부분은 어떤 거요? 철강금속. 포스코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이번에 밀려 내려갔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급격하게 돌려놨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테마주의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는 이제는 잊어버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이오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의약품 오늘 조정 나왔죠. 그리고 경협주들도 분명하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거품에 난리를 치지 말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놓고 보시면 경협주 2월 10일부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 나왔지만 움직인 건 4월 초순 중순 이후예요. 그것도 GS건설의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 이후, 또 현대건설의 실적 발표 이후.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4월 중순 이후 4월 말인데 그게 또 정점입니다. 거기서부터 20에서 50% 밀려있죠. 근데 거기서 낙폭과대? 낙폭과대가 아니죠. 시가총액 300억짜리 2,400억 만들어 놓고 그게 밀렸다고 낙폭과대입니까?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경협주를 놓고 오더라도 어떻게 건설주의 기준에서는 그나마도 실적 부분이 주가가 올라가 있더라도 현대건설이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PBR이 1배 수준이고 그리고 실적 부분도 PER이 12배 수준이라면 시장 대비해서는 저평가. 근데 그것보다 더 GS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협주로 처음에 부각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GS건설 같은 경우 오히려 누적적으로 현대건설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GS건설은 아직까지도 저평가입니다. PER 기준이 7배 수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GS건설도 강세를 띠게 되면서 건설 업종의 흐름 자체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경협주들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안 돼요. 100여 가지 이상 막 종목군들이 있는데 거기서 분명하게 옥석 가리기를 하자. 결론적으로 오늘의 시장의 지수는 철강부터 해서 업종 대표주들 오늘 다 강세 떴죠. 금융지주사 또 철강의 포스코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엄청난 호재를 바탕으로 또 급등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시장 상황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미국 선물 좀 많이 눌리고 있는데 1% 전후 수준의 눌림까지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나라 부분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인 강세, 디커플링 됐던 부분을 상대적인 강세로 되돌려놓고 시장 강화를 나타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첨삭지도 9시부터 진행해 드리는데요.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준비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준비한 자료 내용들
다운로드하시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시장은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에 무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해결책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이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서 하단을 보시면 윤정두 전문가님의 사진과 함께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주식 노하우가 담긴 1000장이 넘는 PPT 주식 자료들을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오늘 자료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2강까지가 캔들 교육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교육 내용 자체가 바뀝니다. 그죠? 그 자료를 꼭 초기부터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첨삭지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은 바이오 버리고 그렇다면은 경협주 버리고 과연 뭘 집중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도 삼성전기를 이렇게 박스를 쳐놨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에 와서 뉴스 내용 보고 삼성전기 좋아요. 삼성전기가 지난달에는 안 좋았나요? 계속 좋아져 있었죠. 2016년 12월부터 11월, 12월부터 해서 매집이 진행됐고 그때 이후로 랠리가 나오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기 박스 쳐드린 이유가 삼성전기 부분이 오늘 IT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든 그런 흐름 속에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기는 다시 52주 고가를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지금 저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저평가 상태는 아닌데 왜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부터의 해석. 그리고 삼성전기만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IT, 장비업체, 부품업체 이것이 조금 확대된 부분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전기차, 2차 전지까지. 근데 그들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대략적으로 빠르면 올 2월부터 좀 늦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4월 정도. 그리고 더 늦다 그러면 5월. 이때부터 해서 6월 현재 시점까지 매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매집 흐름을 놓고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종목별로 8%에서 얼마? 20% 이상의 매집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IT 장비 부품업체들에 대해서 또 삼성전기에 대해서 8에서 20% 어느 기간에 올 2월부터 늦으면 4월, 5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면요. 이번 주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릴 내용이 추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이평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평선,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다 명칭이 있어요. 그중에서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수급선이라고 일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기의 실적을 들여다보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수급이 유입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뭐예요? 주가의 흐름을 떠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눌려졌는데 가장 핫한 게 뭡니까? 전기전자 업종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매집이 진행됐다고요. 다시 표현해드려요. BH 같은 경우에 4월 3일부터 지금까지 현 시점까지 600만 주 정도의 매수. 주식수가 3,100만 주 정도 수준인데 600만 주면 얼마예요? 거의 20%에 달하죠. 매수 평균 단가 바로 프리미엄 얼마 붙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눌려져 있습니다. 고점 랠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랠리가 나와 있었고 그럼 왜 매집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시각은 실적에 대한 개선인데 이 BH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삼성전기라든가 나머지 장비 부품 업체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연동돼 있다는 겁니다. 그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이제는 캔들이 아닌 추세적인 면에서도 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추세 교육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기만 AS를 한번 해보고 교육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이게 5월 8일이에요. 5월 8일. 근데 이 삼성전기의 흐름이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1월, 12월부터 해서 매집이 진행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 작년 2017년도 상반기 시점에 정점을 이뤘어요. 수급의 정점을. 그게 얼마였냐면 12% 정도 매집의 정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급등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흐름까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때 이 시점에 이러한 시점에 지금 보면 가격이 참 좋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시점에 교육을 여러분들이 안 받으시다 보니까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교육만 받았으면 전부 사실 수 있는 구간. 이러한 구간에서 맴돌고 있을 때,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맴돌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매집이 12%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그래서 이 삼성전기의 주식수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7,400만 주가 좀 넘어요. 예? 약 7,500만 주 정도. 그걸 알아야 매일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수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 유입됐구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기술적 분석의 기초라는 겁니다. 예? 자,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월봉, 계속해서 양봉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 나오죠. 이 월봉의 크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월등하게 커집니다. 이 월봉 차트에서 여러분들께 그냥 캔들 교육을 한다고 해서 캔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수급도 분석을 해드리고 거래량도 분석을 해드립니다. 오늘 교육 내용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식을 분석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이익, 주식을 매매하면서 세 가지의 이익, 배당이익, 명예이익, 매매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매매이익을 가장 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추구 목적이 되죠. 이익 추구의 목적. 그러면 매매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고,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기 위해서는 주식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또 있죠. 기술적 분석을 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기술적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추세가 좋네? 혹은 이평선이 왜 없어요? 이평선 보고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잘못됐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는 캔들의 분석, 이동평균선의 분석, 거래량의 분석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캔들을 만약에 교육을 했어. 만약에 이거야. 여기야. 캔들이. 예? 그러면 이것을 샛별형으로도 놓고 볼 수 있고 망치형의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것이 떴을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음봉으로 꾹 내려가 있다가 꼬리를 달고 돌렸다는 건 뭐예요? 저가에서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캔들의 모양새를 보고 세력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대형주는 어떻게 됩니까? 대형주는 세력이 들어오면 수급에서 다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세력이 들어왔나의 기준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평선은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하향 추세겠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상향 추세겠죠. 이평선이. 이평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이평선이 어디에 놓여졌나? 이거 이평선 깨면 손절하자. 이평선 깨면 손절하면 삼성전기 맨날 하한가 가게? 삼성전자도 맨날 이평선 깨갖고 무너져 내리면은 하한가 가게? 그거 아니죠. 이평선은 추세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추세 부분이 계속 상향으로 추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평선 분석하는 목적이 뭐다?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보는 거다. 캔들의 모양새는 왜 본다? 밑에서 꼬리를 달고 돌렸는지 양봉인지 누가 매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놓고 보는 거다. 거래량은 뭐다? 인위적으로 이상한 거래량 나오는 거 말고요. 정상적인 거래량에서 장대 양봉들이 나올 때 거래량들이 실려 있어야 되겠죠. 앞전보다 월등히 실려 있잖아요. 실려 있으면서 수급까지 들어오죠. 이 수급을 놓고 보는 거니까. 결론은 뭐다? 삼성전기 부분이든 아니면 소형주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세력의 흐름을 보는 거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기준은 그러한 흐름을 놓고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뒷부분에 기존의 캔들 가지고 공부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세에 대한 분석에 대한 예제로 다시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도. 예? 삼성전기도 추세를 놓고 보면서 목표 주가도 설정하는 거고 편입의 기준도 설정하는 거고. 아시겠죠? 이 추세 부분이 강화되어 있는 게 지금 IT 쪽에 몰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전체적인 추세는 서양식 분석이에요. 추세 분석은. 캔들은 동양식 분석입니다. 서양식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또 요인이 뭐가 있냐면, 모든 서양식 분석의 기준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V자형 반등 있죠? 예? 방송에서도 맨날 V자형 반등을 원해요. V자형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W자형을 원해요. 이 V자형이나 W자형에 대해서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뜨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이 맞아지고 이러한 패턴이 완성이 되면 이것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서양식 패턴의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건 온라인상이든 케이블에서든 전혀 그런 거 없죠. 정형화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검증 안 된 내용을 그냥 읊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윤정두 어떻게 돼 있어요? 30년 주식했고, 30년 주식한 증권 계좌, 주식 카드 보여드리고 책 10권 냈으면 됐죠.
수익률 대회 몇 번? 7번 우승해서 그 책 낸 거 가지고 증권사분들 임직원 교육시키고 대학 가서 교육하고 협회 가서 교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무료로 다 교육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오늘 새로운 내용 자료까지 꼭 다운받으신 방법까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삼성전기 일봉 21일 것까지예요. 21일 것까지인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평선 지금 일부러 안 넣어놨잖아요. 예? 캔들부터 교육을 받은 거니까. 이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평선과 추세 분석에서도 목표 주가 또 편입 구간 설정 다 잡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캔들 부분 설명을 드렸고 삼성전기의 흐름 말씀드렸고 삼성전기 부분은 그냥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아니라 매집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건 고급 강좌에 진행을 할 겁니다. 매집이 얼마나 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글쎄요. 추세 분석이 어찌 보면 캔들보다 더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대로 들어가면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추세부터 한번 기본적인 교육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종류 맨 처음 시작할 때 이거 기억나세요? 예, 여기서 서양식 패턴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그리고 일본식 캔들은 뭐 가장 기초적으로 그냥 캔들 자체를 다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거고요. 그리고 추세 분석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이평선 등 이렇게 나는데 뒤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추세 분석도. 여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갭도 포함되고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응용을 해서 쓰는 것이 보조 지표가 되는 거죠. 지표의 분석. 그래서 주가 이제 수급 부분 또 보조 지표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추가적인 활용법 또 거래량에 대한 추가적인 활용법 이런 부분을 전부 활용하는 게 최근 HTS가 발달하면서 더 크게 사용하는 거죠. 보조 지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를 맹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송을 보시다 보면 혹은 인터넷을 보시다 보면은 막 차트 하나에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게 많으면 그게 뭔가 대단한 분석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예? 캔들.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게 뭐라고요? 이제 추세 기준이면 이동평균선 배우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나서 거래량 배울 거고, 그러고 나서 서양식 전체 패턴을 배울 거고, 그리고 나서 보조지표를 배울 거예요. 예? 보조지표 여러분들 보조지표 안에 수치들 넣으시죠. 예를 들면은 어떤 수치를 넣냐면은 뭐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7, 뭐 14, 예? 혹은 6, 12 이렇게 넣는데 뭐 7, 14보다 6, 12가 많죠. 이게 뭘까요? 일주일 동안의 6거래일. 지금은 5거래일이죠. 그리고 12는 뭐예요? 2주 동안에 12거래일 거래가 됐다라는 기준에서 보조지표를 넣어서 가중평균을 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가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수치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기술적 분석을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시다 보니까 자꾸 오류가 나죠. 다시 강조드립니다.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추세란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추세라는 건 그냥 이렇게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어떠한 현상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이건 윤정두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증권사 임직원분들 자격증 시험 있죠.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학 박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재, 예전부터 있는 교재,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아주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세력이나 세력이 있는 사람을 부쫓아서 따름. 그러니까 세력이란 단어 자체도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세력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수급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기술적 분석이. 그리고 추세라는 것은 이러한 세력들의 흐름이 방향성으로 나타난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는 한번 형성되면은 상당 기간 지속된다. 그래서 이제 추세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추세 이렇게 강화되는 부분과 또 회귀되는 부분. 예? 밑으로 내려오다가도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회귀되는 부분. 관성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러한 부분들 전부 배울 거고요. 내용에서는 이제 추세 분석 내용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추세선이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항선, 지지선이 있다. 추세선이라는 거는 주가의 방향성의 추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저항선은요. 뭐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과거에 형성돼 있던 어떤 눌림목 구간이라든가 혹은 펀더멘탈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거기에서부터는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다든가 더 이상 못 가는 부분, 저항을 받는 부분. 그리고 지지선은 주가가 밀려 내려오다가도 시장 분위기에 맞게
지금 분위기라면 요 정도 주가 형성돼 있는 게 맞는데 혹은 너무 과도한가 해서 이제 밀려 내려가기도 하겠죠. 거기서 좀 강력하게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전일이라는 것은 추세가 한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바뀌는 거. 추세가 한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 급격하게 바뀌는 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표출이 돼서 움직이는 날을 우리가 반전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되돌림은 자율 반등과 그다음에 풀백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파생해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일단 과도하게 미끄러져 내릴 때 쉽게 얘기하는 게 기술적인 반발력. 과도하게 올라섰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조정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동평균선은 잘 알고 계시죠? 이평선이라고 써놨는데 이동평균선입니다. 말 그대로 5일이다. 그럼 5일 동안의 종가의 기준, 종가 산술 평균입니다. 예? 21선 뭐예요? 여러분들 21선 보는 거. 20거래일 동안에 종가 있죠? 각 종가의 산술 평균. 예? 종가를 20개를 다 플러스해서 2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동안 평균 가격이 종가상 얼마였느냐. 그리고 갭이라는 건 아시죠? 갭. 예? 요즘에도 이제 그 갭에 대한 교육을 한동안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테마주나 단기 공략주를 뭐 유료로 들으실 필요도 없고 그걸 돈 내고 배우실 필요도 없어요. 윤정두한테 갭이라는 거는요. 그냥 딱 30분만 배우시면 그냥 끝나요. 응? 단기 공략주 갭에 대한 교육만 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요 갭의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릴 거고 갭은 굉장히 중요시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평선만 해도 어마어마한 전략들이 나오죠. 이평선만 해도 한 10강 이상 나올걸요. 예, 그렇게 해서 차분히 배우신다 생각하시고요. 추세선의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너무 쉬운가요?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그 다음에 횡보, 예? 횡보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흐름으로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서양식 패턴은 대부분이 일정 구간의 흐름이 지난 이후에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패턴을 기준을 잡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양식 패턴의 기준은.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서양식 패턴은 객관적으로 설정하는 범위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 잘라낼 거냐에 따라서도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예, 결론적으로 지금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저점이 한 번 더 형성됐을 때 새로운 추세 라인을 그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없을 때 기준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움직이다가 급격하게 반등이 나왔어. 그러고 나서 늘려지고 그러고 나서 돌려졌을 때 요 라인을 오히려 지지 라인으로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행이 되면 새로운 추세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깨졌을 때는 새로 주간 단위, 주관적인 범위에서의 추세 라인을 새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선에서 추세를 그어내릴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다 놓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요거 자세한 설명 언제요? 9시에 첨삭지도에서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많아 쉬운 것 같지만 기본적인 원리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은. 여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요 추세 라인이 있는데 새롭게 추세 라인이 성정이 된다. 그래서 나는 요 추세 부분을 기준으로 놓고 대응 전략을 짜겠다. 이게 쉽죠? 그러면 윤정두가 아까 강조드린 주식 30년 했고 그걸 바탕으로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7차례 시장에서 2001년부터 7차례 수익률 대 1위를 했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책을 10권을 냈는데 그걸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뭐 대항 뭐 이런 데서 다 강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뭔 내용이 있겠어요? 밋밋하죠. 그 뒷부분에 오늘 필살기 요만큼만 아주 짧은 거 필살기 하나만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거는 캔들 때도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정형화되어 있는 거. 맨날 똑같은 내용 보시면 뭐 하겠어요. 윤정두만의 노하우를 배우시려고 보고 계시는 거죠. 바로 오픈해 드릴게요. 자, 이러한 추세도 있죠. 추세를 그리기가 좀 뭐 확장형으로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단 라인 정도 부분을 추세 중심으로 놓고 보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추세의 전환을 가지고 우리가 뭐 차익 실현의 기준 이걸 여기서 손절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가면 안 되죠. 편입하실 때 뭐 이런 구간에서도 편입이 잘 돼야 되는 거고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돌려질 때 이런 데서도 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세 분석을 한다라는 부분 여기까지도 밋밋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뭐 시장에서도 조금씩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정리는 어느 정도 돼 있죠. 추세 지속 그리고 추세 반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기준점만 여러분이 뭘로 잡을 건지를 그 노하우를 배워가시면 되는 거고요. 추세 파악에 따른 매매 전략을 또 역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나는 요 절반 라인에서 밀려 내려오면 편입, 되돌리면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런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저항 지지인데 여러분들께 이제 뭐 사실상 너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 배우실 때랑 마찬가지로 좀 누워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세요. 여기가 뭐예요? 첫 번째 저항을 받았죠. 근데 이게 이 라인이 저항선으로 형성될까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지지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지가 된다? 이건 지지 돌려놨으니까 아 지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번 범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점에서는 여기가 10,000원이다. 10,000원에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는 모습을 몇 차례 정도는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저항 부분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중간에 묶여버리죠. 그리고 이것을 뚫을 때에 일반적으로 장대 양봉이나 혹은 갭에 의한 상승. 거기에서 거래량이 뻥 터져줘야 세력이 제대로 들어와서 시세를 끌고 간다. 이런 지지 라인에서는 거래량이 밀려 내려올 때 제한적이다가 돌려질 때 거래량이 뻥 터져야 이 추세 부분이 지속된다. 여기서 다시 여기를 뚫고 가려면 앞전이랑 똑같이 거래량이 터지고 갭이 나오거나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 그런 필살기까지는 한 술에 다 배울 수는 없죠. 초기에서 저항과 지지의 용어 정도라도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범위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이렇게 해서 고점 라인을 그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흘러가던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위치까지 움직이질 못하고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래량도 같이 배우겠지만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없겠죠. 혹은 이게 완전한 하락 추세로 반전될 경우에는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깨져 내려오는 흐름. 그렇게 되면서 앞전에 배운 추세 라인에서의 저항과 지지가 아니라 이러한 평행 라인에서의 저항과 지지도 이탈이 되면, 그러니까 지지가 이탈이 되면 그럼 무너져 내리는 흐름. 그러니까 이런 추세 또 이런 추세, 이러한 부분에 다시 정형화해서 잘 보시면 고점을 못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그림 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뀌었네 이게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지지가 안 되고 깨진다?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신고가를 내놓고 밀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고점을 내놓고 일정 범위 지지를 받다가 그 고점을 못 돌리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 그게 일반적이다. 그런 내용은 점진적으로 더 배울 겁니다. 그 다음 범위는 어떻게 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에서 중요한 거예요. 필살기 배울 때 이런 거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걸 어디를 기준을 잡을까? 여기서 움직였어. 저항선이고 뭐 다 좋아. 막 움직였는데 빵 치고 올라와서 여기서 잡아야 되나? 그런 얘기 하죠. 여기서 잡으라는 얘기를 하겠지. 근데 기준이 뭔데? 잡았는데 깨져 내려오면 그건 또 어떻게 대처할 건데? 그럼 추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뭐 어떻게 차익 실현한다고요? 그럼 다시 잘 따져보세요. 여기서 뚫고 올라갔어.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매수해요? 예를 들면은 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치고, 예?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때 잘못 교육을 받으셨다는 거 뭐냐면 경험이 없는 쪽에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가다가 좋아 여기서 빵 치면 여기서도 매수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지가 형성돼서 여기서 추세의 지지로 보고 매수를 했어요. 그다음 중반이 넘어가면 여기서 부딪힐 거야. 요 추세에서 부딪힐 거야. 라고 해서 차익 실현을 한 번, 두 번 했어. 전량 차익 실현했어. 하고 나서 여기서 뻥 뚫고 가면 왜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뻥 뚫고 갈 때 거래량이나 모든 부분, 수급 부분을 확인하고 따라 붙을 것인지, 아니면 거래량이 없는데 그냥 뚫기만 했으면 어느 기준점에서 그거를 따라갈지 밀려 내려올지 기다렸다가 재편입할지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요 추세대로 가면 여기서 혹은 절반 라인 이하에서 매수가 됐으면 절반 라인 이상에서 차익 실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언제 어느 시점에 조금 꼬리 달고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따라 들어가서 다시 대밀리면 그럼 여기서 손절해요? 손절하고 이 위에서만 계속 움직이면 어떻게 할 거야? 추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추세 라인이 있는데 밑에서 절반을 그려놓고 예를 들면 밑에서 움직일 때 사서 위에서 움직일 때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를 넘겨서 여기서 샀어. 그럼 다시 회귀가 되면은 여기 손절하나? 손절하고 더 내려오면 사요? 근데 안 내려오고 여기서 위로 움직이면 어떻게 할 거야? 기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 기준점을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필살기 전부 오픈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요만큼만 오픈해드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캔들 말씀드릴 때처럼 딱 이렇게 앞에 서서 딱 하고 가려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 정형화된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외국에 있어요? 첨삭지도 해드리니까 한 분께서 메일하고 카톡으로 보내신 내용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내용에서 캔들 원전까지 다 구해서 봤는데 윤정두가 교육시켜주는 내용보다 자세한 건 없더라. 정형화돼서 기준점이 없더라. 망치형이 떠서 매수다라고 했는데 어디서 매수하는지, 어디서 순절하는지, 장학형이 떴는데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순절하는지 단 한 개의 원전에도 그게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추세 부분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할 거야? 추세의 상단을 뚫고 나갔어.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고. 예? 밑에서 계속 추세에 샀는데 예? 박스로 들어요. 이렇게 이 라인이 전부 횡보 추세라고 쳐요. 그럼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았죠. 그럼 절반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샀다가 절반 정도 위로 가면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다 팔아서 부딪힐 줄 알고. 근데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가면 따라 붙어야 돼? 안 따라 붙어야 돼? 그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따라 붙는 기준점. 그거 하고 만약 올라갔다 회귀가 됐어 다시. 그럼 여기서 순절할 거야? 계속 그럼 요 위에서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발만 동동동동동 굴르고 있을까요? 아니죠. 결론. 기존 추세선에 5에서 10% 범위를 이탈하거나 돌파했을 때 예를 들면은 꼬리 달고 살짝 오거나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빵 치고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최소 5에서 10%의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간다. 이 박스 대비해서 상단 부분에 5에서 10%. 이거 센데? 박스의 이 고점 라인, 저항 라인을 세게 뚫었는데 어떤 뉴스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세게 갔는데 그렇게 돼서 5에서 10%를 넘겨줬을 때 추세가 이탈되거나 돌파가 됐다.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야, 이거 추세 완전히 바뀔 수 있어. 이걸 기준 잡습니다. 근데 하루에 당일치기로 5에서 10%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추세선의 상단이나 하단에서 최소 3에서 5 거래일 동안에 이탈과 돌파가 유지되고 있어야 돼. 이거를 뚫었어. 여기를 뚫었어. 그럼 이 위에서 최소 3에서 5 거래일 동안에 5에서 10% 범위의 등락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밑에서도. 그리고 거래량은요. 실려 있어야죠. 거래량이 실려 있어요. 저항을 뚫었는데, 지지를 이탈했는데 거래량이 실려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기존 추세선 변동성의 1.5배에서 3배 정도. 이 변동성에서 이 위쪽의 흐름이 개별 하루의 캔들 크기가 1.5배에서 3배 정도 확대되어 있으면 더더욱 좋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뢰도가 높아진다. 아시겠죠? 요거 별 내용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자료 무조건 다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 손으로 적겠다? 마음 급해가지고 싹 넘겨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예? 예제 보여드립니다. 동국제강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추세가 잘 갔어. 추세가 잘 갔어. 그럼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막 저점 편입을 했어요. 저점 편입을 잘 해줬는데 여기서 빵 치고 올라가. 빵 치고 올라갔어요. 밑에 거래량 없지만 거래 실렸겠죠. 장대 양봉이 있는데. 소용주도 아니고. 그러면 이럴 때 발 동동동동 굴르고 막 추격 매수했다가 눌리면 손절했다가 야 추격 매수했다가 막 눌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추세 라인이 새롭게 그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저항선이 뚫린 흐름이라면 나중에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작용이 돼요. 그러겠죠? 여기가 뚫려졌으니까 이 추세대로의 지지선 꼭 횡보일 때 뚫려져서 눌려갖고 지지가 되는 게 아니고 상승 추세 라인에서 이 추세 라인대로 저항이 지지가 형성이 됩니다. 저항선이 뚫렸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동국제강처럼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럼 분명히 수급이 들어왔을 거예요. 거래량도 있고 수급도 들어왔을 겁니다. 외국인 기관이. 뚫고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은 이격이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어차피 회귀 현상이 나옵니다. 기다려줬다가 요 라인에서. 예? 여기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 그럼 여기가 고점이 형성되고 새로운 추세 라인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다시 절반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막 쫓아갔다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3에서 5거래 이상 형성이 되니까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KCC의 일봉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응? 이건 주관적인 기준이 형성이 된다라고 그랬죠? 잘 형성됐어. 중단 라인 이상에서 차익 실현을 딱 했어.
했는데 찔끔찔끔 움직여? 이런 거는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까 추세라인 말씀드렸잖아. 그럼 다시 회귀해. 그럼 절반 이하에서. 여기서 들어가면 손절하고 애매하죠. 여기서 다시 편입을 했는데 퉁 치는데 이 각도가 가파라집니다. 가파라지고 차익실현 했어 일단. 했는데 이왕이면 갭이 나오든가 장대 양봉도 뭐 상관없어요. 쭉 뻗어 올라가는 이 흐름에서 3에서 5거래일 이상 그리고 5에서 10% 이상 움직임이 나왔죠. 그럼 이게 새로운 지지라인으로 형성된다. 자, 어떻게? 이렇게. 보셨죠? 뭐 시장의 연동성에 따라서 잠깐 이탈됐다? 그럼 손절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있겠죠. 또 손절보다도 추세가 상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차익 실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잡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 사막 콘덴서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었죠. 이 추세 라인들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 라인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여기서 더 세게 움직임을 주겠다? 갭이 터지면 거래량이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좀 작지만 교육용으로 오픈을 해드렸던 사마전기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상한가 안착되고 지금 살살살 눌려져 있어요. 그럼 이쪽도 앞서 배운 것처럼 이 추세 라인을 여러 개로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걸 같이 포함을 해서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치를 계속 쌓아 나가야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 호텔신라는 안 그럴까요? 호텔신라 쭉 보실까요? 월봉의 기준인데 이 부분 계속 우리가 캔들로 교육을 했고 수급 말씀드렸고 이 수급이 30% 이상의 매집으로 진행이 돼 있고 신세계가 면세점 사업 가져갔지만 오늘 거래량 없이 눌렸다가 움직임 폭이 거래량 없이 진행이 됐죠. 그렇다면은 요 추세 라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려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단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월봉의 흐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추세 라인의 각도나 흐름을 계산을 해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추세의 기준에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나 그리고 추세 부분에서의 목표주가 극대화 그리고 추세 부분에서 차익 실현 부분까지 놓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뭔가 알 것 같은데 아리송하죠? 첨삭지도를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정리해드린 거 필살기 있죠? 우리나라에도 없고 글로벌 시장에도 없다는 거 그거는 제대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오픈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4종목이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돌려질 걸로 전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6월 19일자 방송에서도 오픈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됐어요? 또 방송에서 또 보여드렸어요. 이게 언제냐면 21일 날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갖고 나왔어요. 이게 추세 라인이에요 지금. 그러면 추세 라인에서 이탈됐는데 수급이 어때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어요. 거래량 대바닥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영향이다? 돌린다? 그럼 요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데 오히려 요 위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 4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어떻게 돼 있다? 600만 주 가까이 1160억 원을 매집을 했는데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거의 없습니다. 19% 매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요 종목 오픈을 해드릴 거고 요거 아는데요. 맨날 봐서 아셔도 뭐 상관없죠. 추세적으로 또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요건 뭡니까? 상승 추세, 지금 장에서 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어요. 예?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아쉽죠? 더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서 시장의 영향입니다. 이것도 시장의 영향으로 밀려 떨어지고 지금은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서 어떻게 돼요? 편입의 기준이죠. 편입의 기준. 잉태형도 발생이 돼 있고 같은 종목이에요. 사실은. 같은 종목인데 추세 부분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시황에서부터 쭉. 그래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패착 요인은 실적이나 이런 거 따지는 것도 없이 그냥 낙폭과대 종목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 좋아하시죠? 예? 이런 종목. 이런 종목도 이렇게 해서 움직임 나오다가 고점에서 밀려 내려가고 되돌릴 때 여기서 사는 거예요. 늦은 게 아니에요. 여기를 뚫는다고 보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주. 요것도 오픈을 해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 대바닥권 종목 주세요. 대바닥권 종목인데 여기서는 장악형 뜨고 다시 돌리는데 확인 조금 더 해야 되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뭘로 접근한다? 막연하게 실적도 없고 수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 캔들만 보여드리고 추세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윤정도는 이미 수급까지 다 보고 업황까지 다 보고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맛있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 빨갛게 내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9시부터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해드릴 겁니다.
첨삭지도 때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 종목군들까지 꼭 가져가셔서 계좌 수익 좋은 수익 꼭 내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인터넷상에서 첨삭지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부터 살피는 시황교육과 전문적인 차트 교육으로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아주 빨갛게 물들이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한 무료 온라인 방송이 밤 9시부터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1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전문가님의 비밀 종목 4종목을 오늘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주식 자료들과 함께 전문가님의 자료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포털창에서 수익산맥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 밤 9시죠. 이제 곧 시작합니다.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등장 30일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트라이크 맹경선입니다.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남북 경협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거겠죠.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남북 지정 확정 리스크 해소에 따른 수혜주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 찾기가 어렵기만 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희망적인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가 펼치는 무역 전쟁 때문에 주가들이 요동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남북 경협의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한 종목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남북 경협과 관련되어 있는 재룡전기의 주가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5,540원이던 주가가 2018년에만 약 3.6배에 가까운 기록적인 상승을 했고요. 역시 남북 경협지로 분류되는 좋은 사람들의 주가 역시 1,875원에서 9,440원까지 약 5배인 503%의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일까 걱정되시죠? 그래서 오늘 종목은 아직 개인들의 때가 묻지 않은 북한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의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승 바로 직전에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동사는 상장 이후 15년간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최대 실적과 최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일본 남북 경협의 기대까지 받으면서 이제 막 시세를 분출하기 직전의 상황이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투자자 여러분, 테마주는 순식간에 몇 배에서 크게는 몇십 배까지도 가는데요. 이것만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연 이 종목이 테마만 믿고 가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실을 같이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 상장 이후에 단 한 번의 적자가 없이 15년 동안 흑자로 일관해온 기업인데요. 게다가 내년 성장을 거듭해서 2017년도에는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는 나이키, 애플, 조니워커, BMW 등의 글로벌 고객사를 둔 기업으로 국내에서도 삼성, 금호아시아나, CJ 홈쇼핑, 네이버, 차병원, 한라만도 등의 고객사를 둔 기업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쌍끌이로 이 종목을 사들이는 연일 강력한 수급 신호가 터져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종목만큼은 반드시 지금 바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앞에서 이 종목 알짜 종목이라고 테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주식공무원의 추천 종목 특징은 논리와 근거입니다. 자, 근거를 내보겠습니다. 이 종목 시총이 1천억대 종목인데요. 외국인이 동종목 투자 비율이 2자리가 넘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 장사를 잘하니 작은 종목임에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2017년 말 사상 최대의 매출과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운이 좋게도 주식공무원이 극적으로 발견한 말도 안 되는 메가토큰 종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과 엮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돈도 잘 벌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데 북한과의 테마에 엮인다면 와우,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가는 이런 엄청난 재료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승 초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 강조드리니까요. 오늘 종목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번호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785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의 핵심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북한과 미국이 가장 관심이 있는 남북 경협 관련 테마주라는 점. 둘째,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으로 애플, 나이키, BMW 등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셋째, 북한과 엮이기 이전에 이미 2017년 말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었다는 점. 네 번째, 1천억대 시총의 종목답지 않게 10%가 넘는 외국인 지분과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최근 동사의 주식을 쌍끌이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정된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 경협 관련은 보너스인 이 종목 상승 출발하기 직전인 지금 자리에서 늦기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공무원 김효성 전문가의 고유번호 785번 누르시면 됩니다. 785번입니다.
43년 전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에 왔습니다. 그 가방엔 값비싼 약도 최신 장비도 들어있지 않았죠. 환자들을 위한 마음만 담겼을 뿐.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작은 가방처럼. 당신의 가슴엔 어떤 가방이 있습니까?